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내각 개편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내각에서는 이 관료들이 대거 중용이 되면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이 됐습니다. 관료들이 이제 등용이 됐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쭉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또 이 청문회에 대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내각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인들보다는 관료 출신들의 약진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부겸 전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그동안의 국무총리는 뭐 이낙연 또 정세균 이렇게 호남 출신들이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장관이 후보자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 중도 온건 성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표출된 그런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 이런 흐름에 일정하게 부응해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문회 통과 이런 것도 염두에 두었고 새로운 어떤 이 중도 온건 성향으로의 변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문 성향이고 여러 가지 좀 쓴소리를 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비문 인물이 정무수석에 기용됐다라는 것은 이거 역시 4.7 재보궐선거 부분에 대한 일정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향후의 과제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김부겸 전 장관도 비문, 이철희 정무수석도 비문인데 이제 향후에 전개되는 이 정치적인 일정들로 봤을 땐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보다는 좀 당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치러야 되는 주체는 당이기 때문에 당 중심의 영향력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청와대의 어떤 그립감, 힘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에는 윤호중, 친문 중에 또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5월 2일 날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에 선출될 것인가 하는 부분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큰 틀에서 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셋 중에 누가 되더라도 기존의 어떤 흐름에서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각이나 청와대는 조금 그런 비문 성향, 뭔가 변화, 중도 온건 성향 이런 인물들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당은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이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문제가 이제 당청 간에 어떻게 조율이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지금 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이 전국 흐름 속에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이러한 일정한 변화, 청와대가 생각하는 변화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현재 정책은 그대로 노선을 가져간다. 대신 행태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은 관료 출신들 대거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기용한 지명한 것도 해서 엿볼 수가 있고 또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기용한 부분, 김부겸 전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대선 부분은 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른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러한 부분을 좀 줄여가면서 중도층에게 조금 더 호소력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이고 대신 지지층을 겨냥해서는 기존의 정책의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결국은 이게 앞으로의 과제는
이 당과 청와대가 원활한 어떤 조율을 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선 점점 어떤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향후에 이 대선 레이스 속에서 대선 주자들도 제 목소리를 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청와대가 의도한 정책은 정책대로, 또 행태는 행태대로 바꾸면서 중도층을 잡는다라는 이러한 어떤 의도, 노림수가 제대로 먹혀들지, 그 여부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이 당청 간의 원활한 조율을 해 나가면서, 또 이 상당히 기획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내의 전반적인 어떤 위기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에 주어진 주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역과 관련해서도 방역기획관을 둔 부분은 결국 올 하반기 내년 초로 이어지는 이 국면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또 포인트를 거기다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나름의 민심에 부응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남아있는 그런 미완의 과제들, 즉 당이 과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변할 것인가, 당의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당청 간의 조율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변수로는 이 국민의힘이나 이 야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심상치 않게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하반기에 또 펼쳐지느냐도 하나의 주요한 변수입니다. 이번 내각과 청와대 개편, 일정하게 민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남아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월 2일 예정된 그 민주당의 이 당 대표 선거의 결과, 이 부분을 지켜보고 나면 일단 전체적인 여권 내의 이 흐름, 진영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여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